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고려 왕들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상중하편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고려 역사 총정리 1부에서 4부부터 먼저 보시고 오시면 더 유익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에겐 29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태조 왕건이 바람둥이였다기보다는 유력 지방 호족들을 포섭하기 위한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왕건이 한국에선 사실상 제대로 사성 정책을 실시합니다. 왕을 도운 왕의 최측근들에게 왕실과 같은 왕시성을 하사해서 충성심을 보장받기 위한 제도였죠. 왕건은 처음부터 왕씨가 아니었습니다. 이름이 왕건인데 왕건은 왕 즉위 이후 자기 이름의 첫 글자인 왕을 임의대로 성으로 공식 발표하고 자기 아버지에게도 왕시성을 붙인 겁니다. 이 당시에는 성씨가 보편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본관 제도를 처음 실시한 사람도 태조 왕건인데 성씨 앞에 지명이 붙는 것 역시 지방 호족들의 영향력을 인정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모든 성씨들이 다 본관을 가지고 있던 건 아니라는 거죠. 참고로 일반 백성들한테까지 성씨가 다 퍼지는 거는 조선시대나 되어야 합니다. 태조 왕건은 궁예를 내쫓고 왕이 됐기 때문에 고려 국왕들 중 유일하게 궁예의 나라 태봉의 수도였던 철원에서 즉위식을 가졌습니다. 태조 왕건은 죽기 직전 후대의 왕들에게 귀감으로 삼으라며 유훈 10가지를 남기는데 이 훈요 10조에 차현 이남 공주강 밖의 사람들은 등용하지 말 것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이걸 전라도 사람들을 등용하지 말라는 지역감정의 일환으로 오도하는데 후대에 창작되었다는 설과 차현 이남 공주강 밖이란 전라도가 아닌 과거 궁예가 왕건 일파를 견제하려고 육성하려던 청주 지역을 가리킨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대왕 해종은 태조 왕건의 장남입니다. 외가에 대해선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지만 나주 출신의 한미한 집안이거나 나주 기반의 약소 호족으로 추정됩니다. 왕건이 태봉의 장군이었던 시절 후백제와 싸우기 위해 나주를 공략하면서 만난 여인과 낳은 자식이었죠. 이대왕 해종은 아버지처럼 무장으로 성장합니다. 고려가 후백제와 마지막 전투를 벌이던 1~2천 전투에선 선봉장을 도맡았고 용력이 강해서 쇠도 구부릴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무력이 남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태조 왕건도 해종의 정치적 기반이 미약했던 걸 알아서인지 왕규와 박수리에게 해종을 부탁하며 눈을 감습니다. 그러나 해종은 암살 시도를 당할 만큼 왕건이 미약했습니다. 그 와중에 해종은 맨주먹으로 암살범을 때려잡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해종을 부탁받은 왕규가 반란을 일으켰고 왕건의 또 다른 아들들이자 충주 기반의 유력 대호족을 외가로 두고 있는 왕요 왕소 형제가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해종이 죽습니다. 정확하게 해종이 어떻게 죽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답니다. 왕요 왕자가 3대왕 정종이 되었고 왕규와 박수리를 엮어 다 내칩니다. 정종의 스펙이 좀 남다른데 이 정종의 어머니는 충주 기반의 호족 여인, 아내는 견훤의 외손녀, 누나는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의 아내였던 초명문가 집안이었죠. 정작 재위는 오래가지 못하고 친동생 왕소 왕자에게 넘겨줍니다. 왕소 왕자는 4대왕 광종이 되어 노비안건법 과거제도를 시행해 호족들을 약화시키고 반발하는 호족들에 대한 무자비한 숙청을 단행해 고려 개국 당시 3,200명의 공신들 중 40여 명만 살아남았습니다. 해종의 아들들, 심지어 자기 친조카인 정종의 아들들까지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광종은 당태종 이세민의 군주 철학론을 담은 책 정관정요의 덕후였다고 합니다. 5대왕 경종은 광종의 아들로 경종의 어머니 쪽도 유력 호족 집안이었지만 광종이 유일한 아들이라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경종은 아버지 피해 숙청에 워낙 공포심을 갖고 있어서 즉위 후 호족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령을 내리고 전시과 제도를 통해 경제권을 회복시켜 주었으며 복수법을 용인해 주어 호족들의 사적 복수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었습니다. 5대왕 경종은 말년에 음주가무와 사냥, 주색에 빠져 살았습니다.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그 유명한 풍악짤과 우왕좌왕짤이 바로 이 경종입니다. 6대왕 성종은 황주 기반 호족 출신이며 두 여동생들이 5대왕 경종의 아내들이었습니다. 유교 빠돌이였던 성종은 한국사 최초로 종묘, 사직, 명절과 국경절 등을 도입했습니다. 반면 팔관회와 연등회 등 규모가 컸던 불교 행사들은 폐지되었습니다. 6대왕 성종 때부터 신라시대 육두품 집안 출신의 유학자들이 대거 등용됩니다. 이들은 유교식 정치를 주장하면서도 그들의 기득권을 보장받기 위한 제도들을 만들어가며 나중에 형성되는 문벌 귀족의 기반이 형성되어 갑니다. 그러나 1차 거란 전쟁 당시 서희 등 호족 출신들에게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다시 호족들의 힘이 일시적으로 커집니다. 중앙관제 이성육부, 전국의 12목 설치, 국립교육기관 국자감 설치, 향리제도 실시 전부 성종 때 실시되었습니다. 7대왕 목종은 5대왕 경종의 아들이자 6대왕 성종의 조카입니다.
5대왕 경종이 사망할 당시 나이가 너무 어려 왕이 되지 못했다가 6대왕 성종이 죽고는 왕으로 즉위했죠. 어머니는 그 유명한 천추태후입니다. 그동안 알려진 대로는 목종은 허수아비 왕에 불과했고 모든 정치는 천추태후의 손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실제 천추태후가 개입한 부분은 불교계밖에 없으며 나머지 현실 정치에선 목종이 대부분 주도했다는 설이 더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강동 육주관리, 송나라와 요나라 사이의 원만한 외교, 기존 토지제도였던 전시과를 시정한 업적 등은 전부 목종의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종은 유행간이라는 용모가 아름다운 남성과 남색을 즐겼다고 합니다. 한국사에 몇 안 되는 동성의 왕입니다. 목종 때에 한라산이 분화했다고 합니다. 천추태후의 정치 개입이 어느 정도였는지 불분명하지만 그녀의 내연남이었던 김치향이 제멋대로 굴었던 건 맞는 듯합니다. 심지어 천추태후가 김치향의 아들까지 낳자 김치향은 자기 아들을 다음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고 이를 눈치챈 목종은 서경의 유력자였던 강조에게 도움을 요청 김치향 일파를 제거합니다. 문제는 그 강조가 목종마저 폐위시키고 죽여버리지만요. 강조가 옹립한 8대왕 현종은 왕자 시절 차기 왕위 서열 1위였기 때문에 이 김치향이 여러 번 현종을 암살하려고 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현종은 진관사라는 절에서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보냈는데 이 진관사는 서울 북한산 등산로 초입에 있답니다. 현종이 즉위하고 얼마 안 있어 거란이 2차 침입을 하는데 이때 수도가 함락되고 현종은 나주까지 도망을 갈 만큼 위험천만했습니다. 나주까지 가는데도 여러 지방에서 현종을 호위해 주기는커녕 왕의 행렬을 털어먹기 바빴고 기록에는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자들로부터 습격을 당했다고 나와있을 정도로 개고생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충청도 공주에서 절도사 김은부가 현종을 받아주었는데 그 고마움에 나중에 현종은 자기를 도와준 김은부의 딸들과 결혼합니다. 나중에 왕이 되는 9대왕 덕종, 10대왕 정종, 11대왕 문종 모두 이때 현종이 결혼한 김은부의 딸들에게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김은부는 왕 한 번 잘 도와준 덕분에 새 왕의 외할아버지가 되죠. 현종은 이때 개고생한 경험을 토대로 2차 거란 전쟁 이후 지방행정제도와 군사제도를 중앙집권화되도록 싹 개편합니다. 동여진의 함경도 해안가 약탈이 극심해지자 현종은 10여 년에 걸쳐 수군을 양성합니다. 3차 거란 전쟁 때는 현종이 직접 개경을 사수하며 거란군과 전투를 지휘하기도 합니다. 1029년 거란 요나라에서 발해 유민들이 흑류국을 세우며 발해 부흥운동을 전개하자 현종이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흑류국이 오래가지 못하자 그 유민들이 대거 고려로 들어오죠. 2차와 3차 거란 전쟁을 겪은 현종은 전쟁에서 죽은 군사들을 위로하고자 24절기 중 망중의 위령제를 지냈는데 망중이 시기적으로 6월 6일입니다. 이게 현충일의 유래라는 설이 있습니다. 현종 때 8관의 연등회가 부활했습니다. 9대왕 덕종, 10대왕 정종, 11대왕 문종 모두 현종의 아들들입니다. 덕종과 정종은 친형제, 문종과는 이복 형제죠. 덕종은 지나가다가 벽돌을 밟아 벽돌이 부서지는 걸 사람들이 보고는 덕종이 덕이 워낙 많아서 사람이 무거워졌다고 했다고 합니다. 착하긴 착했나 봅니다. 단 20살이 안 된 나이에 사망합니다. 10대왕 정종과 3대왕 정종이 묘호가 같아 보이지만 한자는 다르답니다. 정종 때의 고려의 천리장성 공사가 끝이 납니다. 정종은 황궁 근처에 있던 진귀한 동물들을 풀어주어 사치를 멀리했다고 하는데 이걸 봐선 이전까지 고려 왕실 전용의 동물원이 있었던 듯합니다. 11대왕 문종은 고려 최전성기를 이끈 가장 위대한 명군으로 꼽힙니다. 수도 없이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죠. 고려 사이는 문종의 치세를 일컬어 문종이 태평성대의 통치를 펼치니 백성과 만물이 모두 활락하게 되었습니다.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 고려의 폐쇄적인 문벌 귀족 사회가 본격적으로 형성되던 시기가 문종 때였습니다. 귀족들에게만 지급되는 토지제도 공음전이 실시됐고 이자연과 최충을 중용했는데 이자연의 딸 3명과 결혼하면서 후세에 경원이 씨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문벌 귀족을 만들어버렸고 최충 그 자체는 청렴하고 유능했으나 그가 형성한 사학은 이후 제자들에게 의해 이 폐쇄적인 학벌을 조장하기도 했죠. 고려 최전성기를 구가한 11대왕 문종에게 딱 하나 흠잡히는 일이 있는데 유례 없는 대규모 사찰 흥왕사를 건립한 일이죠. 국가 재정도 많이 투입되고 백성들도 많이 동원되어서 나중에 가뜩이나 불교를 싫어하는 사대부들이 문종을 비판하는 일말의 여지를 주고 말았죠. 12대왕 순종, 13대왕 선종, 15대왕 숙종 3명 모두 문종의 아들들입니다. 각각 문종의 장남, 차남, 삼남인데 네 번째 아들은 고려시대의 가장 유명한 승려라고 할 수 있는 대각국사 의천입니다. 대각국사 의천은 아버지 문종이 만들어준 그 흥왕사에서 교종의 불교 종파들을 하나로 통합해 새로운 통합종파를 만드니 바로 천태종입니다. 대각국사 의천은 더 나아가 선종까지 통합을 도모했으나 왕자의 신분으로 찍어 누른 감이 있어서 의천 사후에 통합된 종파들은 다 와해됩니다.
문종의 장남이자 12대 왕 순종은 재위기간 3개월로 고려 국왕들 중 가장 짧습니다. 13대 왕 선종은 문종의 차남으로 동생이었던 이 대각국사 의천이 한창 종교 통합운동 벌일 때가 바로 이 선종 치세 때입니다. 선종에게 아내가 3명이 있었는데 전부 경원 이씨 집안의 딸들이었습니다. 선종의 엄마도 이자연의 딸로 경원 이씨 집안이었죠. 선종의 장인 어른들이 다 이자연의 아들들과 조카였습니다. 14대 왕은 헌종으로 선종의 아들입니다. 11살의 나이로 즉위하는데 몸이 허약하고 나이가 어려서 왕권이 미약했습니다. 헌종 엄마가 경원 이씨 집안이다 보니까 이자연의 손자였던 이자의가 헌종을 지지해 주었으나 결국 자기 삼촌이자 문종의 3번째 아들이었던 계림공 왕회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이자의는 숙청당합니다. 원래부터 몸이 안 좋았던 헌종은 왕위를 삼촌에게 물려주고 2년 후 14살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이렇게 조카의 왕위를 찬탈한 15대 왕이 숙종입니다. 숙종은 경원 이씨와의 정치적 싸움에서 이기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숙종 재위기에는 경원 이씨가 그다지 활보하진 못했습니다. 숙종은 아직 왕이 되기 전 시절에 경주에 잠시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숙종을 곁에서 모셨던 집안 하인 중 한 명이 척준경이었습니다. 숙종은 왕이 되고 척준경을 불러 궁궐에서 일하도록 해주었죠. 숙종은 대각국사 의천의 제안에 따라 해동통보와 사만통보를 주조해 화폐 개혁을 해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숙종은 지금의 서울로 수도로 옮기려고 했는데 서울 지지 세력이 별로 없어서 포기합니다. 참고로 이때 숙종이 고려했던 궁궐 위치가 지금의 청와대 자리라고 합니다. 숙종 때 여진족들의 대규모 침공이 있었는데 이때 임관과 윤관을 보내 1차 여진 정벌을 시도했으나 결과는 참패. 이 윤관은 패전의 쓴맛을 토대로 숙종에게 기병 중심의 대규모 정벌 특수부대 창설을 의뢰했고 그렇게 17만 명의 특수부대가 만들어지니 바로 별무반입니다. 숙종은 직접 훈련을 지휘할 만큼 강력한 의지를 보였지만 정벌군을 투입시키지 못한 채 사망합니다. 숙종의 뒤를 이은 예종은 숙종의 아들로 일시적이나마 과거에 묵과 제도를 도입했었습니다. 예종은 아버지의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기 위해 윤관의 별무반을 여진 토벌에 투입시켰고 한 달여 만에 동북 구성을 축성하는 기염을 토했으나 여진족들의 반발이 거세자 결국 동북 구성을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여진족과의 싸움을 중단했습니다. 도의진가라고 예종이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가 있는 걸로 봐선 음악적 능력이 남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종이 이자겸의 딸과 결혼하면서 다시의 경원 이씨가 기승을 부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예종의 뒤를 이은 인종은 이자겸의 딸 2명과도 결혼합니다. 참고로 자기 아내 둘과 자기 엄마는 친자매로 그러니까 이모들과 결혼한 거죠. 이로써 이자겸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 하게 되죠. 인종은 경원 이씨를 포함해 개경파 문벌 귀족들을 견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척준경을 이용해 이자겸을 제거하지만 척준경도 토사구팽시키고 이번엔 정지상 등 서경파 귀족들을 통해 김부식 등의 개경파 귀족들을 축소시키려고 하지만 이마저도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 마지막에 가서는 반대를 하는 바람에 애초에 목표로 했던 문벌 귀족 해체를 도모하지 못하게 되죠. 뭔가 개혁을 하려고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보수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아쉬운 면모를 보였죠. 그럼에도 미련을 못 버린 인종은 군부 세력을 적극 양성합니다. 인종은 대표적인 귀족 중 한 명이었던 최윤희에게 과거에 이제 그 국가 예식석 관련 모든 문집들을 싹 다 모아서 집대성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렇게 최윤희가 편찬한 책이 상정고금 예문인데 이 책 꼭 기억해주세요. 이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인종은 김부식에게 삼국시대 역사서를 편찬하게 하는데 이렇게 탄생한 게 삼국사기입니다. 우리나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죠. 이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 인종이 키워놓은 원로장교 정중부의 수염을 불태워 먹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인종은 정중부를 달래주었지만 실은 김부식 편을 들어주었답니다. 고려를 방문해서 인종을 본 송나라 사신 서경은 인종에 대해 해는 용모가 준수하고 키는 작으나 얼굴이 풍후하며 살이 찐 편이었다. 성격이 지혜롭고 배운 것이 많으며 또한 매우 엄명하였다고 기록해두었습니다. 인종의 세 아들이 전부 18대에서 20대까지 의종, 명종, 신종으로 즉위합니다. 의종의 뒤를 이은 아들 의종도 아버지처럼 이 군부 세력을 집중 구성했는데 의종이 워낙에 이 사치와 향락, 사냥과 음주 가무에 빠진 폭군인지라 군부와 문벌귀족 사이에서 왕으로서의 조율을 전혀 해주지 못합니다. 의종이 워낙에 이 정치를 외면해서 정함 등의 환관들이 기승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는 환관들이 애를 먹인 적이 별로 없는데 의종 때가 그 드문 시기 중 하나죠. 물론 당시 문벌 귀족들의 기득권이 워낙에 강력해서 중국처럼 개막장 수준은 아니었죠. 의종이 스포츠와 격투기를 좋아하고 또 잘했습니다.
격구에도 소질이 있었고 무엇보다 한국 전통 무술인 수박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의종이 체격도 건장하고 싸움을 좀 했나 봅니다. 무신정변이 일어나던 날에도 의종은 낮에 수박 대회를 열었죠. 의종은 무신정변이 일어나자 폐위됩니다. 폐위된 의종은 거제도로 유배가지만 의종 보위운동인 김보당의 난이 일어나자 의종은 경주로 이배됩니다. 이의방은 이의민을 보내 김보당의 난을 진압하고 의종을 살해하게 하는데 이의민은 의종의 척추를 꺾어 반으로 접어 죽인 뒤 시체를 가마솥에 넣고는 호수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한국사의 역대 왕들 중 가장 잔인하고 엽기적으로 살해된 왕이 아닐까 합니다. 의종이 폐위되고 무신 집권자들이 옹립한 왕이 의종의 동생 19대 명종입니다. 이의방 정중부가 죽고 집권한 무신 경대승은 문신복고 정치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신 정권 덕에 왕이 된 명종은 경대승 사후 경대승이 생전에 싫어하던 이의민을 불러 다시 무신 정권을 형성하는데 도와주었습니다. 명종에게 소군들이 좀 많았습니다. 소군이란 신분이 천한데 왕과 잠자리를 가져 아이를 임신한 여인들을 말하는데 이 전부 폐첩이 되었고 그 사이에서 난 아들들도 많은 것으로 보아 허수아비 왕에 불과했던 명종이 여색 밝히는 데 시간을 투자했나 봅니다. 명종은 최충원이 쿠데타를 일으키며 폐위되었습니다. 최충원의 병사들이 궁궐을 포위해 협박을 했고 명종은 그래도 명색이 국왕인데 아무도 호위해주는 이 없이 혼자서 궁궐에 나와 최충원의 병사들에게 연행되었다고 합니다. 하필 이때 비도 많이 내려서 현장은 정말 촬영하기 그지없었을 겁니다. 명종이 죽을 때 최충원은 이 명종의 아들이 명종의 장례식에 참가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나중에 이 아들이 22대 왕 강종이 됩니다. 최충원이 명종을 폐위하고 옹립한 20대 왕은 명종의 동생이었던 신종입니다. 신종 때 만적의 난이 일어납니다. 아니 일어날 뻔 하다가 사전 발각되어 실패합니다. 신종은 앓던 등창 때문에 건강이 나아지지 않고 오늘 내일 하자 아들에게 양위를 하기로 합니다. 그 아들이 좀 부담스러워하자 최충원이 말하기를 왕명입니다가 아니라 군부의 명령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왕이 된 21대 왕이 희종입니다. 희종은 최충원을 암살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강제 폐위됩니다. 최충원의 아들이 희종의 딸과 결혼하면서 이 폐위되는 희종의 처가 괜찮아지다 싶더니 희종 복위운동이 일어나자 희종은 다시 강화도로 유배됐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희종의 무덤은 현재 강화도에 있습니다. 22대 왕은 최충원이 직접 폐위시켰던 명종의 아들 강종입니다. 허수아비 왕에 불과했고 재위기간도 1년 겨우 넘긴 시점에서 사망합니다. 23대 왕 고종은 강종의 아들입니다. 아까 제가 기억해달라고 했던 상정고금 예문이라고 있었잖아요. 인종 때 발간된 이 책을 고종 때 금속활자로 재인쇄하는데 고종 때 재인쇄한 상정고금 예문은 직지심체 요절보다 더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으로 다만 현재 남아있질 않아서 직지심체 요절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으로 인정된 겁니다. 고려 고종은 조선의 고종과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선의 고종이 일제히 침탈을 받은 것처럼 고종 때 9차례에 걸쳐 몽골족의 침입을 받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고종과 고려의 고종이 죽고 난 이후 조선은 일제강점기로, 고려는 원나라 간섭기로 주권을 사실상 상실한 시대로 접어드는 것도 공통점이죠. 고려 고종의 재위기간은 46년, 조선 고종의 재위기간이 43년으로 재위기간도 비슷하죠. 참고로 고려 고종은 고려 역대 국왕들 중 재위기간이 가장 긴 왕입니다. 1차 몽골 침입 후 고종은 최후의 강압에 강화도로 천도합니다. 그리고 몽골과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개경으로 환도하지 못한 채 계속 강화도에만 있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고종의 무덤도 강화도에 있습니다. 24대 왕 원종은 고종의 아들입니다. 몽골과의 마지막 전쟁이 끝이 나고 아직 태자였던 원종은 태자 신분으로 몽골을 방문하는데 하필 몽골 칸이 죽고 칸 계승직을 두고 내전이 벌어지고 있던 겁니다. 이때 태자는 쿠빌라이를 선택하는데 쿠빌라이는 당나라도 복수 못한 고구려의 후예들이 나를 직접 찾아왔다면 크게 기뻐했고 고려 태자와 사돈을 맺습니다. 더불어 자기가 칸이 되면은 다시는 고려를 침공하지 않을 것이며 고려의 주권과 풍습을 그대로 두겠다는 이른바 불개토풍을 약속하죠. 이 쿠빌라이는 실제 다음 칸이 되었고 불개토풍은 계속 지켜집니다. 태자가 몽골에 있을 때 고려에선 고종이 죽습니다. 무신정권을 기피하려던 태자 때문에 고려 내부에선 당시 집권자였던 김준이 다른 왕족을 차기 왕으로 추대하려다가 쿠빌라이 칸의 압력으로 진행하지 못합니다. 귀국한 태자는 24대 왕 원종으로 즉위하죠. 원종은 철저하게 무신정권을 파괴하려고 했고 김준, 이면, 이뮤무를 차례로 제거한 뒤 수도를 개경으로 환도하며 100년에 걸친 무신정권도 끝이 납니다. 더불어 원종은 무신정권의 군사집단이던 삼별초 부대에
무책임한 해산 명령을 내리자 삼별초는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옮겨가며 반란을 일으켰고 약 3년 정도 항쟁하다가 진압됩니다. 서경에서 반란이 일어나 반란 세력이 원나라에 투항하는 바람에 서경과 자비령 이북의 땅이 원나라 직할령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동령부인데 원종은 원나라에게 반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쿠빌라이가 돌려주질 않습니다. 왕실 및 행정 명칭들이 황제국에서 왕국으로 격화되었으며 고려 여성들을 공료로 원나라로 보내기 시작하고 제주도에서는 말을 길러 원나라에게 착취되는 때가 원종 때부터입니다. 25대 왕부터는 공식적인 원나라의 부마국, 즉 사위 국가이며 원나라의 복속된 국가라 시호가 충무순왕으로 격화됩니다. 25대 왕 충렬왕은 원종의 아들로 원나라와의 우호 관계를 위해 쿠빌라이 칸의 막내딸 제국대장 공주와 혼인했습니다. 충렬왕 때 동령부 소속의 자비령 영토가 고려로 반환됩니다. 원나라의 강요로 고려가 일본 원정에 동원될 때가 충렬왕 때입니다. 일본 원정 실패하고는 원정을 위해 제주도에 설치했던 탐라 총관부도 반환됩니다. 단 일본 원정 사령부였던 정동행성은 고려 내정 간섭기구가 되어버립니다. 성리학이 한반도에 들어올 때가 충렬왕 때입니다. 이련의 삼국유사가 완성된 때도 충렬왕 때입니다. 충렬왕 때 원나라 내전에서 패배한 카다한 세력이 고려로 쳐들어오는데 이때 충렬왕은 강화도로 도망가서 놀기 바빴습니다. 충렬왕은 정치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아 아들 충선왕에게 양위합니다. 26대 왕 충선왕은 충렬왕과 제국대장 공주의 아들로 한국 최초 혼혈왕입니다. 충선왕은 국자감의 이름을 성균관으로 개칭합니다. 충선왕의 아내도 몽골 황실의 공주 개국대장 공주였는데 충선왕이 고려인 후궁을 더 좋아했답니다. 질투심의 개국대장 공주는 원나라 황실에 충선왕이 나쁜 마음을 먹고 원나라와 척을 지려 한다는 무고를 했습니다. 충선왕은 친원파였던 권문세족들의 불법 토지를 몰수하는 등 개형을 밀고 나갈 때 불만을 품은 권문세족이 충선왕과 원나라 사이를 더 이간질했죠. 원나라 황실은 충선왕을 폐위시킨 뒤 원나라로 압송했고 충선왕의 아버지였던 충렬왕을 다시 왕으로 복귀시킵니다. 충렬왕 복위 후 고려 조정은 충선왕파와 충렬왕파로 나뉘며 부자 간의 정치 싸움이 벌어집니다. 실제 충선왕도 원나라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고려의 영향력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아들을 견제한 충렬왕은 며느리 개국대장 공주를 다른 왕족과 재혼시키려 하며 후계를 다른 사람으로 정하려고도 했죠. 그러나 원나라 내부 황제의 쟁탈전에서 충선왕이 지지하던 황족이 다음 칸이 되어 충렬왕을 폐위하고 충선왕이 다시 고려의 왕이 될 수 있었답니다. 다시 복위한 충선왕은 원나라 황실에 의해 고려 국왕 겸 요동의 왕인 심양왕에도 봉해졌죠. 최초의 혼혈왕이었던 충선왕은 다시 왕이 된 이후로 계속 원나라를 방문합니다. 어릴 적부터 여기서 컸거든요. 고려에 있는 날보다 원나라에 있는 날이 더 많다 보니 고려 신하들은 거듭 귀국을 요청했고 계속 원나라에 있고 싶었던 충선왕은 그냥 아들에게 양위하고 본인은 계속 원나라에 머물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충선왕은 당시 알아주던 책 덕후였습니다. 책 읽고 공부하는 걸 엄청나게 좋아했다고 하는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는 자기는 계속 원나라에 있으면서 만관당이라는 학술기관을 만들어 당대 저명한 학자들 불러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학생들 키우고 그랬답니다. 여기서 배출된 고려의 대학자가 이재현입니다. 충선왕은 노는 것도 나름 좋아했는데 여자도 많이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충선왕이 성적으로 데리고 다니던 몽골인 남자 시종도 있었다고 하는데 양성애자였던 듯 합니다. 27대 왕 충수광은 충선왕의 아들로 어머니는 몽골인 후궁입니다. 역시 혼혈왕입니다. 아버지 충선왕은 양위할 때 고려 국왕 자리는 아들 충수광에게, 요동의 주인인 심양왕 자리는 조카 왕고에게 물려주어 심양왕 왕고와 충선왕 사이에 다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심양왕 왕고는 원나라의 충수광을 모함하며 충수광은 원나라로 강제 소환되는 경우가 빈번했고 심양왕 왕고와 정치 경쟁에 지친 충수광은 그냥 아들 충혜왕에게 양위합니다. 참고로 충수광은 공민왕의 아버지입니다. 28대 충혜왕은 공민왕의 형입니다. 충혜왕은 고려의 역대 모든 왕들을 통틀어도 손에 꼽히는 암군이었습니다. 고려사에서 충혜왕을 평하기를 성품이 호협하고 주색을 좋아했으며 놀이와 사냥에 탐닉해 황음무도하게 행동했다. 남의 처나 첩이 아름답다는 소문을 들으면
친소와 귀천에 관계없이 모조리 후궁으로 들이는 바람에 그 수가 100명이 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충혜왕은 신분을 막론하고 평민이든 신하의 아내이든 심지어 왕족이든 가리지 않고 강제로 그녀들을 겁탈했습니다. 그 중엔 경화공주라고 설상 어머니뻘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충혜왕의 개망나니 행보에 원나라 황실조차 너무 경악해서 재위 2년 만에 충혜왕을 폐위시키고 아버지 충수광을 복위시키지만 충수광이 죽자 다시 충혜왕이 왕이 됩니다. 여전히 충혜왕의 반인륜적인 성적 탐닉은 계속되었고 대표적인 권문세족이었던 기철이 원나라 칸에게 고려왕을 폐위해달라 부탁했고 칸은 충혜왕을 폐위시킨 뒤 원나라로 압송합니다. 원나라 칸은 충혜왕더러 그대의 피를 천하의 모든 개들에게 먹여도 오히려 부족하다고 말할 정도였죠. 충혜왕 폐위 후 29대 왕이 된 충모광은 충혜왕의 아들로 어머니는 덕룡공주라는 몽골인이고 8살의 나이로 즉위했습니다. 재위 4년 만에 사망하는데 사인이 14세기 유럽을 강타했던 흑사병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0대 왕은 충정왕으로 개막장 충혜왕의 둘째 아들이자 흑사병으로 죽은 충모광의 동생입니다. 충정왕 재위 기간 중 1350년부터 왜구들의 약탈 규모가 어마무시해집니다. 역시 나이가 어려서 기철 등의 친원파 권문세족들이 권세를 잡고 그 횡포가 극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철의 여동생이 당시 원나라 칸이 총애하던 황비였거든요. 보다 못한 윤택, 이승로 등의 신하들이 원나라 칸에게 고려 왕이 정사를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라 왕의 교체를 부탁하자 원나라 칸은 당시 원나라에 있던 충정왕의 숙부이자 개막장 충혜왕의 동생인 강릉대군 왕기를 왕으로 옹립합니다. 이 사람이 31대 왕 공민왕입니다. 충정왕은 공민왕 즉위 1년 후 공민왕에게 독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민왕은 원나라 간섭기로부터 탈피한 개혁군주죠. 시호가 더 이상 충이 아닌 공자가 붙은 건 원나라에 충성하라는 뜻이 아니라 명나라에 공손하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경효대왕으로 불리다가 공민왕 사후에 이 명나라에서 공민왕이라는 시호를 내려줍니다. 공민왕은 즉위 후 기철 등의 대표적인 친원파 권문세족들을 척결하고 몽골풍과 몽골 변발 등을 모조리 금지시킬 뿐더러 그동안 격화되어 있던 이 관제명들도 싹 다 원상복구하죠. 공민왕이 그 강력한 원나라를 상대로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건 당시 중국의 주인이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넘어가던 이른바 원명교체기였기 때문에 가능했죠. 중국의 어지러운 형국이 이 장점으로도 작용했지만 반대로 단점으로도 작용하게 됩니다. 이 시점이 이제 동아시아 전체가 난리 개판이 되던 시절입니다. 원나라가 쇠퇴해서 더 이상 옛날의 그 지배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틈을 타서 공민왕은 쌍성 총관부를 무력으로 수복하긴 했으나 그 지배력이 없으니까 북방 만주 지역에서 나하추 등의 여러 군벌들이 날뛰고 홍건적이라는 도적대들도 대규모로 쳐들어오고 난리도 아니었던 겁니다. 2차 홍건적의 침입 때는 개경이 함락되어 개경 백성들이 대학살된 일도 있었답니다. 제주도에서는 친원파 목장 경영조들이 반란도 여러 번 일으키고요. 하필 당시 일본도 강력한 중앙정부 없이 이른바 막부시대로 인해 지배력이 부재하다 보니까 왜구들이 고려를 매년 약탈하는 겁니다. 세금 조은선은 늘 타겟트가 되었고 세금을 육로로 운반하려고 하니 왜구들이 내륙지방까지 진출했죠. 고려인보다도 왜구들이 더 한국 지형과 지리를 더 잘할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홍건적과 왜구들이 위아래로 동시에 쳐들어온 적도 있었고요. 이런 왜적들을 진압하면서 공을 세운 이인임, 최영, 이성계 등이 정치적인 입지를 다져갑니다. 공민왕은 사랑하던 노국대장 공주를 잃고 시리에 빠지고 그 명민했던 개혁군주의 의지를 모두 상실합니다. 매일같이 노국대장 공주를 그리워하고 그녀를 위한 사당을 세운다며 막대한 국가재정을 투입하고 백성들을 공사에 강제 동원하는 등 폭군의 길로 빠져듭니다. 그러곤 승려 신돈을 발탁해 자기를 대리해서 고려 정치를 운영하게 합니다. 신돈은 전민 변정도감을 통해 권문세족들의 불법 토지를 몰수하는 경제 개혁을 단행합니다. 참고로 이때 이인임이 신돈을 지지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인임은 개혁에 목말라 하던 깨어있는 권문세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돈도 개인적으로 워낙 부패한 사람이었고 제멋대로 자기 정적들을 제거해가자 공민왕에게 숙청당합니다. 공민왕은 이후 더 더럽고 방탕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제위라는 미소년 호위부대를 창설하고 자기 후궁들과 매번 변태짓을 서슴지 않았죠. 공민왕의 생모 명덕태후가 공민왕의 후계가 필요하다며 후궁을 붙여주지만 공민왕은 죽은 노국대장 공주를 배신할 수 없다며 그녀들과 절대 동침하지 않았고 대신 그 후궁들과 자기 자제위 그 호위 소년들을 막 그렇게 관계시키고 그거를 이제 앞에서 구경했다고 하죠. 남색을 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공민왕 말년 공민왕이 어느 정도로 타락했는가는 논증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통설로는 신돈이 제거된 시점에는 정말
공민왕의 개막장이었을 텐데 이후로도 공민왕은 이인임, 임견미, 이성계를 보내 요동을 일시적으로 점령하도록 지시를 내리기도 했으며 왜구들의 침입이 끊이질 않자 최영, 정지, 이희 장군들과 수군 창설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회의도 하고 그랬거든요. 확실한 건 공민왕의 자제위 중 한 명인 홍륜이 공민왕의 후궁을 임신시키자 공민왕이 환관, 최만생에게 홍륜을 죽이고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최만생 너도 죽여야겠다고 드립을 치자 너무 놀란 최만생이 홍륜과 함께 공민왕을 난도질해서 죽였다는 겁니다. 공민왕은 그림을 그렇게 잘 그렸다고 합니다. 공민왕의 천선수랍도는 아직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성계는 본인을 발탁해준 공민왕을 고마워했고 나중에 조선을 건국하고 태조 이성계가 되자 조선의 종묘를 만들 때 그곳에 공민왕과 노국대장 공주의 사당을 만들어줍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인임은 홍륜과 최만생을 죽이고 공민왕의 유일한 아들을 왕으로 추대하며 정권을 잡습니다. 공민왕의 생모 명덕태후는 공민왕의 유일한 아들을 이 왕으로 추대하고 싶어하지 않아 했는데 그 이유는 이 아이가 공민왕의 아이가 아니라는 소문이 무성했기 때문입니다. 노국대장 공주 후 어느 누구와도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했던 공민왕이 이 신돈을 밀어줄 때 궁궐 밖에서 신돈의 여종 반야에게서 낳은 아이였는데 사람들은 신돈의 아들이 아니냐고 수군댔습니다. 공민왕은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했고 이인임이 밀어준 덕에 우왕으로 추대됐죠. 우왕 본인도 그런 소문을 알아서인지 어릴 적부터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인지 이 우왕은 이인임을 아버지처럼 모셨고 국부라고 불렀습니다. 정작 이인임의 부정부패가 끝을 모르자 우왕은 최영더러 이인임과 그 일파를 군사동원해서 몰아내게 했죠. 이후엔 우왕은 최영을 장인어른으로 모시는 등 최영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컸는데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하면서 최영은 탄핵했고 우왕은 직접 이성계를 암살하러 가다가 적발돼서 폐위됩니다. 이성계는 다른 왕족 정창군 왕효를 차기 왕으로 세우려고 했으나 이성계의 야심을 경계했던 모근 이색과 위화도 해군을 같이 도모한 조민수 등이 이를 무시하고 우왕의 어린 아들 창왕을 다음 왕으로 추대합니다. 조민수는 바로 이성계파 신하들에게 탄핵당합니다. 폐위되었던 우왕이 다시 한번 사람을 시켜서 이성계를 제거하려다가 또 실패합니다. 이성계 등의 부인이 흥왕사라는 절에 모여 우왕과 창왕을 죽이고 원래 옹립하려고 했던 정창군 왕효를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자고 합의합니다. 명분은 폐가입진, 즉 가짜 왕씨를 폐위하고 진짜 왕씨를 왕으로 추대한다였습니다. 우왕과 창왕이 신돈의 아들과 손자라고 정치몰이를 하는 거죠. 이들을 흥왕사 구인이라고 하는데 이 9명 중에는 물론 정도전도 있었고 정몽주도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몽주는 이성계파였습니다. 우왕은 자기가 신돈의 아들이 아닌 왕씨가 맞다며 왕씨는 용의 비늘이 있다고 자기가 죽기 직전에 소리를 지르며 옷을 찢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25살의 나이로 처형되고 아들 창왕은 10살의 나이로 죽습니다. 이렇게 34대 왕이 된 정창군 왕효가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입니다. 공양왕 때부터 이 정몽주가 이성계와 급진사대부들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성계와 급진사대부들은 꼭두각시로 공양왕을 세웠는데 정작 공양왕은 정몽주와 함께 급진사대부들에 대한 정치 공격을 퍼붓다가 정몽주가 이방원에게 살해되자 위기에 처한 공양왕은 이성계와 동맹을 맺겠다며 어떻게든 발악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대세는 돌릴 수 없었고 공양왕은 폐위되죠. 공양왕은 잠시 유배를 갔다가 태조 이성계가 선처를 해주겠다며 풀어주지만 얼마 안 있어 다시 삼척으로 유배 보냅니다. 이때 정도전이 보낸 사람들이 이동 중이던 공양왕과 그의 아들들을 목 졸라 죽였습니다. 공양왕의 무덤은 삼척에 있다가 지금의 경기도 고양으로 이장합니다. 끝까지 하편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